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올해 미국 증시가 호황기를 보내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의 김혜리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국세 언니 김혜리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아요, 국세 언니 김혜리 차장님.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김혜리라는 이름이 좋은지 뭐 가수, 많이 있습니다. 배우, 그렇죠. 운동선수 등등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중에 국세 언니. 네, 그래도 국세 언니는 저 혼자입니다. 국세 언니는 혼자. 네. 지난번 출연하시고 이제 한 달 됐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국세 쪽은 아니고. 네, 이번에도 국세인데요. 이것도 양도소득세. 국세는 국세구나. 네,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아니 뭐 수익 볼 때는 기분이 좋은데 세금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뭐 합니다만 저는 뭐 공감 안 합니다. 원금까지 까질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인데 맞습니다. 벌어서 세금 내는 거야 기분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 주식이냐 또 규모에 따라서 번 게 얼마냐에 따라서 과세가 전혀 다르다고요. 네, 지금 말씀대로 주식의 경우에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사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이 좋다고 해서 해외 주식에 투자했더니 양도소득세를 꼭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지금 현재 가장 12월 달에 중요한 이제 사항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양도할 때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차익이 발생한다면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이 중요한데요. 국내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있고요. 네, 소액주주더라도 장 외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주주에 해당하신다면 장 내에서 양도하시거나 장 외에서 양도하시는 경우 모두 다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비상장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KOTC라고 장외 거래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소 중견기업의 소액주주들을 좀 배려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요. 그럼 아까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낸다고 했는데 해외 주식이 뭐냐? 바로 해외 주식은 저희 국내 증권시장이 아닌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모두 말하고 있고요. 국내에 있던 법인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도 해외 주식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소액주주, 대주주 구별 없이 모두 다 양도해서 이익이 발생했으면 세금을 다 납부하셔야 됩니다. 뭐 얼마를 벌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법인 양도소득세 소액주주는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대주주에 해당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이 대주주의 범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 대주주냐 아니냐를 좀 판정하는 시기도 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를 판정하는 시기가 대부분의 법인이 12월 31일이 사업연도 말이거든요. 이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50억 기준으로 50억 이상이 되시면 다 대주주에 해당이 되고요. 이 내용도 24년도부터 해당이 되고 그 이전에는 10억 원이었거든요. 이 기준이 완화가 됐다. 그래서 대주주 요건이 완화가 돼서 소액주주들이 이제 50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양도해도 세금이 없으신 거죠. 하지만 이 지분율 기준이 시장마다 조금 다른데요. 코스피 시장은 1%만 해당이 돼도 대주주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2%, 코넥시 시장은 4%의 지분율 이상이 되시면 대주주에 해당이 되고 이 지분율과 또 시가총액 기준은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셔도 대주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의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잘 아셔야지 내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판단하실 때 중요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50억 기준은요.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30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올해 양도를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말에 이 대주주 시가총액 50억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올해 양도를 했는데 올해 양도했을 때는 50억이 안 됐는데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50억이 됐다.
그럼 올해 양도하는 거는 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 지분율 기준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분율이 직전 사업연도 말에 1%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연도 중에 제가 취득을 하면서 1%에 한 번이라도 터치를 하게 되면 그 해에는 이제 그 이후에 1% 이후에는 계속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이 금액 요건과 지분 요건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터치하게 되면. 네, 지분율 기준은 좀 더 엄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1% 이상 갔다가 네, 다시 좀 아니면 줄든지 해도 그래도 대주주다. 네, 계속 맞습니다. 대주주 대상이다. 네, 그 1%를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그 해 사업연도에는 대주주에 해당되시는 거죠. 뭔 여기에 뭐 낙인 조건이 막 들어오고 이럽니까? 한 번만 하면은 막 기다 이러면은. 네, 그 대주주 요건에서는 지분율 기준을 좀 더 타이트하게 보고 그러네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죠. 이 세금 이거 납기 지나면 또 엄청나게 또 두드려 맞잖아요. 가산세 맞습니다. 복구하잖아요. 예. 네, 이 주식 신고하는 것을 모르시고 계속 거래하시던 분들이 대주주 요건이 또 금액 기준도 막 이렇게 바뀌고요. 지분율 기준도 바뀌기 때문에 모르셨다가 나중에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은 가산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부해야 될 금액뿐만 아니라 납부 불성실 가산세 뭐 1년에 8.03% 그리고 또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20%가 있기 때문에 이 신고 기한이 중요한데요. 신고 기한을 말씀드리면은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연도 중에 계속 양도를 하시더라도 이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2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1월부터 6월 신고하신 것은 양도하신 것은 그 2달 이후인 7월부터 8월 말까지 이제 2달 이후에 신고하시고 하반기에 양도하신 것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식의 경우에서도 부동산 비율이 높은 특정 법인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 양도하실 때 양도하시고 나서 그 달 말부터 2개월 안에 양도세 신고 납부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와 비슷하게 이 기타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도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은 주식은 양도하신 달에 말일 2개월 이내에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경우에는 해외 주식하고 파생 상품인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해외 주식은 이 예정 신고가 없고요. 확정 신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1년 동안 양도하셨던 부분들을 모두 합쳐서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만 하신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내년 5월에 확정 신고를 하는데 그 전에 올해 그 특히 이제 미국 주식 하신 분들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매매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12월에 챙겨야 할 거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벌써 이제 12월이 돼서 우리가 올해 1년도 과세 기간이라고 해서 소득세 과세 기간이 지금 끝나고 있는데요. 네네. 막 이번에 해외 주식이 잘 돼서 양도를 하셔서 실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은 해외 주식에 대한 꿀팁이 바로 12월까지 손실이 난 부분이 있으면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손실 난 거 계속 장기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때 기계에 그 매도해서 손실을 실현시키면 이익을 본 종목하고 상계 처리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12월까지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과세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소득세법 과세 기간이기 때문에 이익이 난 것만 저희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난 것도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서 같은 종목을 다시 매수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의 경우에서는 처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효자인가요? 어쨌든 상계 처리가 되면은 그래도 세금 측면에서는 효자네. 그렇죠. 다시 취득해서 또 나중에 1월 상승할 달에 수 있는 다시, 거죠. 매수하면 만약 맞습니다. 주가 움직임이 크게 그러니 없으면. 네. 내가 이거 해서 테슬라, 엔비디아로 이만큼 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22% 정도 세금은 내는데 네. 저 보세요. 저 여기서는 터지고 있어요. 미국장에서도 터지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 감안해 주세요 하려면은 그렇죠. 감안 안 된다. 팔아라. 맞습니다. 실현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 평가 손실은 반영이 안 되고요. 내가 매도해서 실현이 돼서 확정된 손실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12월 안에 그 팔 수 있는 것들은 손실을 반영시키는 게 좋고요. 또 해외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배당도 많이 받으시거든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으로 또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니까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합산이 되고요. 2천만이 안 되면 이제 원천징수로 종결이 됩니다. 그걸 별 기대 없이 여쭤봅니다. 혹시 2024년에는 미국장에서 많이 벌었어요. 세금 냈어요. 네. 근데 내년까지도 계속 미국에서 투자를 했는데 네.
이상하게도 2025년은 어떻게 조정이 온 네. 장이 됐어요. 네. 2025년은 연간으로 손실을 봤어요. 네. 그러면 국세청에다가 작년 낸 세금 중에 좀 돌려주세요. 환급 택도 없는 얘기인가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사실 좋은데요. 좋은데. 네, 저희가 아직은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월 해서 손실을 상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당해 연도에 같이 손실 부분만 통산이 되고 다음에 2월 되지 않는다는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네. 요거 전문가들 중에 일각에서 하는 얘기가 네. 미국도 마찬가지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네. 금년에 엄청나게 주식으로 벌었는데 이걸 12월에 팔고 나면은 금년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해넘기고 네. 1월이나 2월쯤에 정리하겠다. 그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분석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금 하시는, 측면에서? 예, 맞습니다. 일부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연마다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그냥 좀 늦춘다는 의미죠. 맞아요. 세금 네. 납부를. 기본 공제 250만 원이 네. 있는데 그 부분을 각각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아하. 네. 그래요. 계산 방법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를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이 우선 없고요. 네. 네, 이익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양도한 가액이 있으면 취득한 가액이 있거든요. 네. 취득한 가액을 차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연 250만 원 공제를 차감한 후에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율이 좀 다분화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20% 세율을 적용하고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되면 22%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22%를 먼저 수익률이 차감된다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액주주 10%고요. 중소기업에서 대주주는 20에서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다. 그럴 경우에 소액주주가 20%, 그리고 대주주도 20에서 25%인데요. 여기 25%는 과세표준이 3억 원이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 25%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또 주의하실 점이요. 대주주 중에서 또 1년 미만 보유하시고 파시는 경우에는 단기 세율도 30%가 적용되니까요. 주식 보유 기간도 대주주인 경우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세율이 10에서 30%까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해외 주식은 그 중간이 20%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표에서 잠깐 헷갈리는 게 국내 네. 주식에서 보면은 앞서서 이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금 세금 부과잖아요. 네. 근데 저기 보면 소액주주 20%, 중소기업 이건 맞습니다. 뭐예요? 왜냐하면 아까 소액주주라고 말씀드린 경우에는 상장 주식일 경우에만 말씀드린 거고요. 예, 지금 상장. 비상장 주식일 경우에 다 포함한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럼 여기 네. 표에서 비상장 주식이라고 좀 넣어야 되겠. 맞아요. 근데 저기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충족한 경우. 세율을 따지기 때문에 상장과 비상장을 구별하지 않고 이제 예. 이때는 과세 대상 여부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소액주주, 중소기업 이렇게 나눠서 왜냐면 이 표만 보면 헷갈릴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상장 주식 주주인 경우에는 50억까지는 시가총액 종목당입니다. 네네.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래요. 지금 뭐 방송 시작하고 지금 뭐 1시간 45분이 넘어가는데도 우리 정민 앵커 저게 보이시는구나. 헷갈린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맞습니다. TV를 딱 틀어갖고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왜냐면 내가 대주주 상장 주식을 하는데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왜 네. 저게 과세가 세율이 될까 이렇게 나오죠.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 저렇게 표가 맞습니다. 나온 거라는 거를 대단한 네. 집중력.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 짧게 요거는 네. 뭐 해외에서는 벌고 국내에서는 네. 터졌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합해 보니까 번 게 없어요. 맞아요. 이러면요 세금은. 정말 제가 세금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인데요. 이런 경우 사실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일 경우에도 대주주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세금 과세 대상이 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해도 이 과세 대상들끼리만 손익을 통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중에 내가 소액주주로 한 2억을 손실을 보고 해외 주식으로 1억을 이익을 본 경우에 이 해외 주식 2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게 된다. 네, 그 부분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